안녕하세요. 브레인지에즈입니다. 생존을 넘어 탁월함으로 함께 가시죠. 회사 조직 생활하시면서 때때로 영어 회의를 하실 때가 있으시죠? 저는 직업상 다양한 외국인들과 영어 회의를 20여 년 이상 횟수로 8,000회 이상 해온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험을 하면서 주위의 회사 생활에서 영어로의 미팅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많이 보았는데요. 여러분 한 번씩 어려운 일이 있으셨나요? 제가 본 주위 분들께서 일을 무척 잘하시는데 영어 때문에 의사 전달이 어려워서, 그리고 영어 시험은 되게 잘 치르셨었는데 원어민들과 말하기 위해서 고전하시는 분들께 필요하실 때 제가 작게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었던 부분들을 살펴보면서 힘들어하시는 이유를 좀 찾아볼 수 있었고요. 또 그에 대해서 해결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영어권에 있는 분들의 사고방식의 차이를 먼저 이해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학교에서 배워서 알 수 있는 것들이라기보다는요, 우리도 잘하면서 자연스레 한국어를 배우는 것처럼요, 영어도 그들이 잘하면서 자연스럽게 배우는 그 생각의 프레임, 그 틀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께서 학교에서 배우신 대로 말씀드리자면 주어, 동사, 목적어 순으로 이야기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동작을 취하는 사람이나 대상, 그 행위를 취하는 동작 상태, 그리고 목표가 되는 대상, 이게 영어 원어민들이 그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고의 틀이라 보시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부터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한국말은 대화에서 보통 주어를 넣을 필요가 없잖아요. 어떻게 해요? 밥 먹었어요 라고 하지, 나는 밥을 먹었어요 라고 하는 경우는 말을 하는 주체인 내가 그 밥을 먹었음을 강조할 때만 쓰이잖아요. 근데 영어에서는 반드시 나는 밥을 먹었습니다. 나는 어디로 갑니다. 나는 무엇을 합니다. 나는 이것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항상 언제나 반드시 주어와 동사와 목적어가 함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회사에서는요, 자주 쓸 수 있는 말로 결제되었습니다. 항상 들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보통 it's approved 라고 그 결제 내용과 상태 자체에 대해 강조하려면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the manager approved its execution plan, 그러니까 관리자가 그 실행 계획을 결제했습니다라고 하는 게 훨씬 일반적이고 훨씬 실제 영어적인 표현입니다. 근데 이걸 한국식으로 누가 했는지를 말하지 않고 계획이 결제됐습니다, 이렇게도 이야기하지 않고 보통 결제됐습니다라고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한국의 사고 틀로 언어로 옮기자면 그 실행 계획이 관리자에 의해서 결제되었습니다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이걸 굳이 다시 영어가 되면 the execution plan was approved by the manager 라고 하면 원어민 입장에서는 이해는 할 수 있지만 생각을 한 번 더 해야 됩니다. 일반적이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영어를 꽤 하신다는 분들도 보통 이런 부분에서 다소 어색할 수 있는 한국식의 표현들로 영어를 표현하실 때가 있는데요. 그럼 원어민들도 내용을 생각을 한 번 더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항상 실행하는 주체, 그리고 동작, 그리고 목적이 되는 대상, 다시 한번 주어, 동사, 목적어 순으로 말씀하시는 프레임을 가지시면요, 원어민과의 대화가 훨씬 원활해지고 어떤 미팅에서도 여러분들이 하시고 싶은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됩니다. 반대로 말하면요, 영어권 문화에서 한국말을 처음에는 배우기가 쉬운데 갈수록 배우기가 어려워지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주어 생략으로 인해서 주체가 누군지, 그리고 그 목적이 되는 대상이 무엇인지를 머릿속에서 그릴 수가 없어서 말도 상당히 어려워하고, 더군다나 그 번역 작업 같은 걸 할 때는 이러한 사항들이 꽤 어려운 부분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미팅에서 영어 표현을 해야 된다면 원어민 혹은 상대방이 알아듣기 쉽게 이런 기본적인 형태로 생각하시고 말씀하시는 틀을 잘 기억하시면 상대방도 어려움 없이 여러분들의 의사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서 원활한 미팅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은 문화적인 배경인데요. 이것도 사실 여러분들이 간과하기 쉬우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인류학자 에드워드 홀이 의사소통에서 정보 전달을 하는 방식의 하이 컨텍스트 and 로우 컨텍스트, 고맥락과 저맥락 문화권으로 나누어 본 건데요. 영어가 모국어인 사람들과 비즈니스 대화를 하실 때는 어, 행간의 뜻을 넣으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한국과 일본 그런 동아시아권이랑 그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중동권은 하이 컨텍스트 컬처, 즉 그 대화에서 맥락이 중요한 고맥락의 문화인데요. 대화에서의 한마디 한마디에 내공이 실린 것처럼 뉘앙스에 따라 뜻이 달라지고 말과 말 사이, 글과 글 사이에 그리고 언어 이상의 행간에 숨겨진 뜻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표현이 직설적이지 않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으로 충돌을 피하는 표현이 많고 그게 점잖다는 사회적, 문화적 인식에 기반합니다. 그래서 문제와 상황의 세부를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모두 언급하는 건 다소 그 관계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꺼리는 편이죠. 그러니까 굳이 그런 거를 다 언급할 필요가 있을까? 혹은 에이 괜히 그런 얘기 해봤자 분위기만 안 좋아지면 일이 틀어질 수도 있어. 큰 그림만 잡고 방향성을 맞추는 데 주목하자 하고 넘어가 버리죠. 그러니까 회사에서 감사를 받거나 취조를 받는 상태가 아니라고 한다면 말이죠. 보통 어떻게 표현되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연인끼리도 자기 나 뭐 좋아하는지 알지? 굳이 내가 뭐를 원하는지 하나하나 알려주지 않아도 되지. 자, 이렇게 들으면 여러분 머릿속은 이성적으로 크게 당황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하면 곧이어 머릿속에는 아니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필요하시고 원하시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라는 말이 목구멍 끝까지 올라왔더라도 관계를 중요시하는 한국에서 보통 자동으로 그것이 최우선시 되면서 관계가 최우선시 되면서 자기도 모르게 네, 그럼요. 제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라고 하는 말이 벌써 입 밖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그래요. 잘하세요. 혹은 잘해 알았지? 이렇게 대화가 흘러갑니다. 한국은 관계, 분위기, 자신의 위치, 눈치가 상당히 크게 작용하는 고맥락 문화권이니까요. 이것에 대해서 맞고 틀리고는 없습니다. 고유한 한국의 문화죠. 말 안 나오게 조용히 넘어가게 최선을 다한다. 그럼 한국에선 100점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영어로 비즈니스 미팅할 때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문화권은 이런 방식의 대화 흐름이 전혀 통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low context, 그러니까 저맥락 기반인 미국,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이런 나라에선 말과 말 사이에 글과 글 사이에 행간의 뜻이 들어가 있질 않습니다. 말로 하고 글로 씌워진 것이 거의 대부분의 경우 그들이 하는 말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거침없이 모두 말로 표현돼서 나옵니다. 관계와 체면이 중요한 게 아니고 현재 하고 있는 일과 대화의 주제가 중요합니다. 회사와 사람들 간의 관계가 중요하기보다는 자신의 일과 커리어가 망가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영미권 사람들에겐 훨씬 중요합니다. 영미권에서는 고용과 해고가 쉽기 때문에 언제나 자신의 커리어를 최선의 상황에 둬야 하고 언제든 떠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잘 인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대부분의 경우 체면 관계가 한국만큼 중요하지 않고요. 눈치라는 것도 애시당초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국의 정 그리고 한이라는 정서를 영어로 표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처럼 눈치라는 것도 한국 고유의 행태이기 때문에 영미권에서는 이런 정서와 행태를 이해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 미국과 영국은 정서가 좀 다르긴 합니다. 영어권으로서 로우 컨텍스트 기반으로 유사점이 있긴 하지만 미국이 훨씬 직설적이고 남성적 문화가 강한 편입니다. 영국은 그에 비해서 조금 더 덜 직선적이고 간접적 표현의 경우가 좀 많죠. 다시 돌아와서 자 이렇게 된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요. 로마 시절의 철두철미한 법률이 현재 영미권 법률의 토대가 됐고
영국 산업혁명 시대 때 그 방적기 등이 대량 생산되면서 그때 부품 표준화와 관련 비즈니스를 통해서 매우 구체적이고 정확한 내용의 기술, 서술을 토대로 하는 계약서가 지금도 전 세계 비즈니스 계약서, 특히 영문으로 씌워지고 변호사들의 자문을 철저히 받은 영미권 수백 페이지짜리 계약서의 토대가 됐습니다. 그런 이유가 많이 바탕이 되죠. 영미권에서는 업무가 관계 대의 명분 분위기에 따라서가 아니고 철저히 계약서 위주로 철두철미하게 구체적인 강론의 실행 그 자체를 파고들어서 일합니다. 알아서 해. 무슨 말인지 알지?가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영미권 비즈니스 파트너가 업무에서나 일상에서 함께 하시게 되면 이야기하고자 하는 주제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이고 기대하는 바에 대해서 하나하나 꼼꼼하게 모두 언급하셔야만 제대로 된 대화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차후에 제가 다뤄볼 수 있는 주제이긴 한데요. 비즈니스 미팅이 완전히 영어로 이루어진다고 해도 그 비즈니스 파트너가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 카타르, 쿠웨이트처럼 그런 중동 권역인 경우에는 이것도 우리처럼 하이 컨텍스트 컬처, 즉 고맥락 바탕의 문화이기 때문에 관계와 체면, 명분이 상당히 중요해집니다. 이런 경우는 조목조목 따지는 비즈니스 대화는 일이 상당히 구체화되고 기술이나 관계 검토가 끝나고 파이낸싱이나 상업적 계약 단계에서는 이루어지겠지만요. 초기엔 관계 형성에 매우 신경 쓰고 대화 속에 담긴 행간의 맥락이 무엇인지를 잘 캐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쯤 되면 어떻습니까? 영어를 극복하시더라도 이 문화 차이를 이해하고 여러분 스스로가 합의점과 절충안을 찾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기억하시면 고급 영어 없이도 해외 다녀오시지 않았어도 이 기본들만 가지고 있으면 영어 미팅에 실제로 지금 당장 가실 수 있습니다. 영어로 말씀하실 때는 주어, 동사, 목적어로 하시는데 그러니까 실행을 하는 주체, 실행이 이루어지는 그 행위 자체에 대한 동사 그리고 실행의 대상을 목적으로 항상 말씀하시고요. 생각도 그렇게 하는 습관을 들인다. 영미권에 있는 비즈니스 파트너와 업무적인 혹은 일상의 대화에선 알아서 하세요. 무슨 말씀인지 말 안 해도 아시죠? 와 같은 행간의 뜻을 넣지 않고 필요한 내용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모두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그런 것들이 시각화되고 만져질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야 제대로 된 비즈니스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